샬롬 샬롬, 조이 예루살렘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이스라엘의 긴급한 상황들이 벌어졌음을 다들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텐데요. 조이 예루살렘이 이에 대한 소식을 영상으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뉴스들이 있지만 이번 상황들이 벌어졌던 이유와 어떠한 결과를 예측하게 될지 함께 보고 듣고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이 예루살렘의 1333회 뉴스 시작합니다. 금요일 아침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으며 네타냐후는 국민들을 향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4시 20분경 생방송으로 국민들을 향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개시했다고 말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벽 3시경 이스라엘의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전 지역에 대한 경보 알림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대해 이란이 공격할 것을 대비한 알람이었습니다. 이후로부터 41분 후 다시 한번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국민들은 새벽 잠에서 깨어야 했습니다. 극한 경보, 보호구역 근처에 머무르기. 보호구역 근처에 머무르세요. 해당 지역 내 이동을 최소화하고 군중을 피하십시오. 경보를 받으면 즉시 보호구역으로 이동하여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십시오. 홈프런트 커맨드 앱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이 알람은 이스라엘 국민들로 하여금 긴장감이 감돌게 했습니다. 이후 오전 4시 20분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몇 분 전 이스라엘은 떠오르는 사자 작전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이란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표적 군사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그 위협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만큼 며칠이든 계속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테헤란의 독재자들은 뻔뻔하고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파괴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대량 학살적 수사를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뒷받침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란은 9개의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이란은 전례 없는 조치들 역시 취했습니다. 이 고농축 우라늄을 무기화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이것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이란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일 수도 있고 몇 달 내 1년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재적인 위험입니다. 80년 전 유대인들은 나치 정권이 자행한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였습니다. 오늘날 유대 국가는 이란 정권이 자행하는 핵 홀로코스트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총리로서 저는 거듭 명확히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전멸을 요구하는 자들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단을 개발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이스라엘은 그 말을 행동으로 뒷받침합니다. 우리는 이란의 핵 농축 프로그램의 심장부를 타격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화 프로그램의 심장부를 타격했습니다. 우리는 나탄즈에 있는 이란의 주요 농축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란 폭탄 작업에 종사하는 이란의 주요 핵 과학자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심장부도 타격했습니다. 작년에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30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각각 1톤의 폭발물을 운반하며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곧 이 미사일들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수백 명이 아닌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란은 3년 내에 수만 발의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뉴저지주 크기의 국가에 1만 톤의 TNT가 떨어지는 것을. 이는 참을 수 없는 위협입니다. 이건 역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옛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란과 그 대리인들은 이스라엘을 불의 고리로 포위하고 10월 7일의 끔찍한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민들,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자처럼 일어나 우리나라를 방어했습니다. 우리는 하마스를 분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괴멸시켰습니다. 우리는 시리아와 예멘에서 이란의 대리인들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작년에 2번 직접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이란 내부에서 반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방어하면서 우리는 또한 다른 이들을 방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랍 이웃들을 방어합니다. 그들 역시 이란의 혼돈과 학살 캠페인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란의 대리인 헤즈볼라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레바논의 새 정부 수립과 시리아에서 아사드의 살인적 정권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나라의 국민들은 이제 다른 미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용감한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란의 국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46년간 여러분을 억압해온 잔인한 독재 정권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해방의 날이 가까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 두 고대 민족 간의 위대한 우정이 다시 한번 꽃피울 것입니다. 문명 세계에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은 그 무기들, 핵무기들을 자신의 테러리스트 대리인들에게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핵 테러리즘의 악몽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란 탄도미사일의 증가하는 사거리는 그 핵 악몽을 유럽의 도시들로 그리고 결국 미국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란은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을 큰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수십 년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미국에게 죽음을 일하는 구호로 수백만 명을 이끌어온 이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러한 대량 학살적 요구에 행동으로 응답하며 우리 자신의 요구를 외칩니다. 이스라엘이여 영원하라. 미국이여 영원하라. 우리의 행동은 세계를 훨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맞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란이 핵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명확히 해왔습니다. 오늘 이란이 단지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란은 평화로운 국가들의 이 기본적 요구에 동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행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지도자가 내려야 하는 가장 어려운 결정은 위험이 완전히 현실화되기 전에 그것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거의 한 세기 전 나치에 직면한 한 세대의 지도자들은 제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공포에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을 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악의 전쟁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유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경고 신호에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그 행동 실패는 2차 대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600만 유대인을 포함하여 6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내 민족의 3분의 1입니다. 그 전쟁 후 유대인들과 유대 국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안 된다. 그런데 다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적들이 당신을 파괴하겠다고 맹세할 때 그들을 믿으십시오. 적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때 그들을 저지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누군가 당신을 죽이러 올 때 일어나서 먼저 행동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오늘 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일어나 우리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3000년 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후로 그들의 결의를 굳건하게 해온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하고 용감하라. 오늘 우리의 강하고 용감한 군인들과 국민들이 함께 서서 우리의 파괴를 추구하는 자들에 맞서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방어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다른 이들을 함께 방어하고
살인적 독재 정권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후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자리를 지키고 제때 행동하며 우리의 공동 미래를 확보했다고 역사에 기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디서든 문명의 세력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성명 이후 이스라엘의 한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이 테헤란에 가한 공습에서 이란의 고위 정치 및 군 관계자들의 집이 표적이 되었으며 표적은 민간인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테헤란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며 이란이 며칠 안에 핵무기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한 현지 언론은 약 15개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갖추었으며 현재 이란 과학자들이 핵폭탄 조립을 위해 연구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네타냐후는 이 작전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스라엘의 공군기가 이란 여러 지역의 핵 관련 시설을 포함한 수십 개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 아야톨라는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스스로에게 씁쓸한 운명을 준비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란 국영 TV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또한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여러 지휘관들과 여러 과학자가 순교했다고 덧붙였으며 시오니스트 적과 미국은 이에 대한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 사령관인 호세인 살라미가 죽었으며 그의 경호원 몇 명과 이란 혁명수비대의 소장 골람 알리 라시드가 사망했습니다. 또한 핵과학자 페레이둔 아바시 박사가 암살되었으며 샤히드 베헤슈티 대학의 핵공학부 교수이자 학장인 압둘 하미드 미누쉐르 박사가 살해되었고 또 다른 핵공학부 교수인 아흐마드레자 졸파가리 역시 암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 국영 언론이 주장한 대로 이번 공습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와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란은 핵폭탄을 가질 수 없으며 이란이 핵무기에 대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란의 지도부에는 협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인물들이 꽤 있다고 말하며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IDF의 이번 공격 목표는 확실한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는 것이며 이란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와 전 세계의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더해 최근 이란이 헤즈볼라, 하마스 및 기타 대리인들과 협력하여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여기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포함한 모든 국경을 통한 공격 시도가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IDF는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것이라고 말하며 이란은 지난 2024년 4월과 10월 이미 이스라엘을 2차례에 걸쳐 공격했으며 지난 2023년 10월 7일에 일어난 하마스 침공 사건과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어졌던 헤즈볼라의 이스라엘에 대한 수천 건의 공격 역시 이란의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의 일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이란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감행할까? 이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란은 이 지역에 대한 많은 대리 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라크의 민병대가 여기 포함되며 헤즈볼라와 이슬람 지하드와 같은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들 역시 포함됩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대리 세력들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이며 이라크 민병대는 장거리 공격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7년 동안 이란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후티 반군 역시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리 세력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동맹으로 간주하는 세력을 공격하는 데 동원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미군을 공격하거나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를 표적 삼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란은 해외 네트워크 역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헤즈볼라는 남미와 서아프리카까지 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도 이란은 지난 2024년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공격에 사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의 미사일들은 정확도가 더욱 향상된 것은 물론 사거리와 성능을 향상시킨 상태입니다. 또한 이란은 장거리 무인 항공기 성능 역시도 향상시켰으며 이를 가미카제 무인 항공기라고 부릅니다. 이 무인 항공기는 탄두를 탑재하고 장거리 비행 경로를 미리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정밀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었던 샤헤드 136 무인 항공기 역시 이란이 수출한 것으로 러시아와의 협력 역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은 재래식 해군과 IRGC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IRGC 해군은 항속거리가 짧은 소형 함정과 고속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모선에서 배치하여 항속거리가 더 긴 함정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의 또 다른 가능성은 제3국을 통한 보복입니다. 과거 이란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국민들을 표적 삼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터키와 그리스, 키프로스, 남미, 유럽,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음모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란은 수십 년간 해외 테러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유럽에서 반체제 인사를 살해하거나 전 세계에서 헤즈볼라와 이슬람 세력들과 그 테러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여전히 전 세계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단체들은 과거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거나 쿠르드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몇 년간 외교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러시아 및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파키스탄과는 긴밀한 관계를, 인도와는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 기구와 같은 경제 블록에도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란은 과거보다 걸프 지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인 터키와 카타르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이 지역을 자주 방문했으며 6월 11일에는 오슬로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이란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란은 이를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실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엘알 항공은 이스라엘로의 출발 예정 항공편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철도와 열차 운행 역시 상황에 따라 운행수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에 이란이 만일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감행한다면 이 전쟁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고를 받아들여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란 핵 협상에 대한 진전이 될 것이고 두 국가는 더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이 핵 협상의 모든 조치를 위반하고 핵탄두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을 모두 구축한 것과 핵탄두를 한 개도 아닌 최대 15개까지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은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닌 전 세계를 위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란은 이 핵을 단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협력하는 테러 단체들과 국가들에게 나눠주며 전 세계에 대한 패권을 핵을 이용하여 확보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북한도 끼어 있으며 터키,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등의 나라들 역시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 유럽, 미국, 아시아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이란의 손아귀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위협의 상황들을 모사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선제 공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이 같은 행동은 사실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예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역시 말했다시피 그들은 핵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올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유럽의 나라들과 약속한 핵에 대한 결의안의 내용을 이렇듯 무시하고
핵을 만드는 모든 노력을 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지난 레바논이나 이란에서 벌어졌던 폭발들은 이란이 핵탄두를 구축할 재료들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벌어진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의 싸움은 사실 전 세계와 이란의 싸움에 대한 전방의 전쟁이며 또한 이슬람으로 온 세계를 장악하려는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은 이슬람과 밀접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슬람과 전쟁할 명분을 가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치러 오는 나라들을 앞장서 맞서 싸울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결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슬람의 사단을 끊으려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우방 나라로서 성경의 마지막 복과 마곡의 전쟁에 서야겠습니다. 이때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벗어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진정한 왕의 대로가 구축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전쟁은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로 이끌 것이고 또한 모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